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길고 길었던 연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길었던 만큼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뉴스거리도 참 많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뉴욕 증시도 AI 덕분에, AI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월요일에는 AMD가 오픈 AI와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화요일에는 오라클의 마진 우려가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전일 상승했던 분을 모조리 다 반납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수요일장엔 다시 하락분을 모두 다 회복하는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자, AI 모멘텀 아직 살아있긴 한데 달리는 말이냐 버블이냐 그 사이에서 시장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자민당의 첫 번째 여성 총재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재, 그동안 재정 확장, 금융 완화를 강조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증시는 미리 아베노믹스 시즌2를 기대하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아베노믹스 당시처럼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처럼 상승과 하락 중간에서 고민이 된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는 쪽도 있는데요. 바로 철강입니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강업계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을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둔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위에서 조여오고 중국은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삼면 초과에 휩싸인 철강 업계, 오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긴 연휴의 끝자락이라 오늘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또 하루만 지나면 주말이니까 힘을 내서 시장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장전,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아직 연휴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긴 연휴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이랑 동떨어져 있었는데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서 예, 더 필요해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연휴도 많았고 그래도 오늘까지 또 하고 나면 주말 쉬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휴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하나씩 팔로우업하면서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증시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뉴욕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일본 증시도 다카이치 총재가 당선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향방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관측을 좀 하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설 연휴 기간에 AI 버블 관련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환율 쪽 시장에서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줬죠. 어제만 하더라도 달러 원환율만 하더라도 한 1,467원까지 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카이치 총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정책들을 좀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전에 이제 이시바 총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원래 한 10월, 한 11월쯤에는 일본은 이제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다카이치 총재는 그 이전에 있을 때도 금리는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입장이 굉장히 좀 고수했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달러도 지금 152엔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만큼 엔화 약세가 좀 올라왔던 만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금도 오르고 있지만은 달러와 강세가 조금 기조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는 당장은 워낙 이제 수급적인 요소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AI 쪽으로 좀 수급이 더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통화 자체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면 원화도 약세가 될 확률이 크고 그만큼 달러 강세인데 네. 그런 기조가 간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발이 조금 부담스럽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본의 영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영향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가 이번 주 들어서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면요. 먼저 AMD입니다. 오픈 AI에 AI 칩을 공급하는 단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도 AMD의 칩을 공급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는데 오늘 시장의 기대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말씀대로 오.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AMD 쪽은 삼성전자 비중이 훨씬 크고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에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물량도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항도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MI350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12단 반도체고 이번에 오픈 AI 관련된 6기가와트짜리 규모 같은 경우는 그 MI450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HBM4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로 들어가는 이제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거 삼성전자의 AMD 향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디램이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이 대략 한 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7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5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7년 동안 한 120조 정도까지 예상 매출이 좀 나오기 와.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는 그냥 140% 성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남들이 11만 원 올렸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여서 11만 1,000원으로 목표가를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 뭐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오픈 AI가 AMD에 손잡았으니까 엔비디아한테는 위기냐 그렇죠. 이게 따서 말투만 힌트를 줬죠. 예. 추가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AI 버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인프라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 지금 분위기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D랑 삼성전자랑 묶여서 연동이 될 확률이 짙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뭔가 기울어질 것이다라는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0조 원 가까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조금만 미스가 나도 혹시나 빠지는 것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럼 우리가 2027년도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이번 실적 바탕으로 받고 가보는 게 더 낫겠습니까?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초부터 그게 그 커머디티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재고 물량들이 많이 떨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네. 어제만 하더라도 디램 가격이 12% 올랐습니다. 와. 이게 연휴 사이에 19% 올랐는데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세로론이 아니라 까딱하다가는 너네 삼성전자 비중 자체를 늘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겠죠. 이건 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빠르게 좀 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지금 샘 알트만이 여기저기 많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는 크고
이게 우리가 11만 원 목표까지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언제든지 상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예전에 한 달 전에 딱 어느 한 블룸버그나 CNBC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AI 기업 중에서 가장 싼 기업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회가 이번 당장 실적 텀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사 모아 갈 법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대장을 체크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빠른 탄력을 기대해 보기 어렵다면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은 어떨지 싶습니다. 물론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이 많아요. 원익 IPS도 결국에 갔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캠 이쪽은 조금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 복귀해 보면 한미반도체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줘서 이쪽 라인 후공정 장비 쪽으로 다시 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혹시 조금 기대 볼 만한 소부장이 있습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랑도 연결이 되죠. TSMC랑도 그렇죠. 디본더 장비가 올해 예. 상반기 때부터 그 매출이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좀 하반기 때 원래 소부장은 하반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상고하저라는 분위기 그렇죠. 때문에 생각보다 3분기, 4분기 소부장들이 이게 업사이클 지속으로 인해서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HBM3 얘기가 나왔을 때 24년도에 28만 원 찍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직 25만 원은 잠깐 찍었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삼성전자 때문에 아까 AMD 이슈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이오테크닉스가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관련 발표를 한다 했는데 안 했던 걸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잠정 실적 발표 때 전후로 좀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향 쪽으로 디램 익스포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HBM4든 3, 12단이든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디램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적층을 한다는 거는 커팅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디스코 일본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 물량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크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좀 빠졌길래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만 안 가길래 왜 안 갈까 싶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나 바로 10%인가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네요. 저희 소부장 안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TSMC랑도 엮여 있는 이오테크닉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MD랑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연휴를 지내기 전에 가장 빅 딜은 오픈 AI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협력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덕분에 우리 정부에서 금산 분리를 완화하겠다라는 키워드, 그 카드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수혜 기업은 당연히 삼성이나 SK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SK 스퀘어도 나오고 있고요. 두산, DL 여러 가지로 지주사 쪽으로 좀 힘을 싣고 바라보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에 VC죠. 네. 벤처 캐피털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이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 진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팅해도 괜찮은 거예요?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는 상황이고 왜 SK가 아니고 SK 스퀘어냐? SK는 단순히 이제 큰 지주회사죠.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SK 스퀘어는 이제 중간 지주회사예요. 대신에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고 SK 하이닉스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가 SK 스퀘어를 지분을 3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2일 날 SK 스퀘어가 15% 올랐고 아마 SK가 6%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SK 스퀘어가 근산 분리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고 그럼 삼성은 지금 현금이 100조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AMD가 얘기가 오픈AI 계약을 했죠. 그러면서 세라트만이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월 웨이퍼 90만 장 이상 그거를 생산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대 120만 장이죠. 그럼 이제 뭘 하겠습니까? SK랑 삼성전자는 결국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하겠죠.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큰데 안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게 올라갈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100조가 있는데 보통 증설하는 게 공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50조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30조였는데 가격이 많이 늘었네요. 올랐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 회사채 발행을 했어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현금이 없어요. SK 하이닉스는 현금이 지금 17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SK 스퀘어가 금산 분리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고 실제적으로 은행을 금산 분리가 이제 안 되게 완화가 안 되면은 사실 은행에서 투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은행권의 자금을 조달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중국이나 미국 쪽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금 20%밖에 제한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게 되면은
되면 네. SK스퀘어가 아마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지난 거래일에 16% 가까이. 근데 여력이 더 있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정책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고 좀 보이고 있고 조금 지금 아까 삼성전자가 네. 140% 성장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나중에 증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SK스퀘어의 지분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좀 하나 걸리는 게 오라클의 마진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 괜찮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오라클을 처음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더 인포메이션이나 매체에서 이제 언급을 좀 해왔었고 네. 지금은 이제 호포에서 이제 블랙으로 넘어가는 이제 전환 이제 구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입 단계가 어느 정도 원래 일시적인 좀 비용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고 그러면서 1억 달러 정도 손실이라 얘기를 해왔었고 이번에 젠슨왕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해왔었죠. 원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6월부터 8월간 이 3개월간의 기간에 따라서 하필 그게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좀 비용이 좀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될 우려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 들어왔던 만큼 그 주가도 안 그래도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오라클 관련된 이슈들은 크게 좀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날 발생을 해서 다행입니다. 결국에 수요일 날 다 회복을 됐기 때문에 오늘장 반도체 또 한 번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 철강입니다. 저는 참 이 기사를 보면서 철강 업계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심이 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철강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목을 조여오기 때문에 철강주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EU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컷 해제를 어느 정도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24년 기준으로 지금 EU 쪽,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이제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이거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동남아나 아시아 쪽을 하기에는 중국 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반덤핑 관련 관세 이슈 이후로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해왔었거든요. 해왔었는데 사실 EU 때문에 어느 정도 발목을 좀 잡힐 가능성이 있고, 물론 추후에 이제 그런 정부 간의 국가 간의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철강 쪽은 좀 화학 쪽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보유하신 분들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하방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는 로봇도 저희가 짧게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싶은데요. 소프트뱅크,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로봇 사업에 진심인 듯 보입니다. 스위스 ABB라는 회사에 있는 로봇 사업 부문을 인수할 걸로 저희 연휴 사이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아마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피지컬 AI 쪽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겠죠. 그만큼 M&A 쪽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겠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제 국내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이 있는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ABB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전 세계 점유율이 1위인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 로봇 같은 거는 저기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전 세계 1위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가 5% 점유율이고 산업용 로봇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일본의 화나기나 야스카와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 오늘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지금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로보티즈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곧 이제 SK그룹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제 AI 쪽에 대한 로보티스에 대한 융합에 대한 좀 집중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하면 지난 텀에는 유일 로보틱스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엔 어떤 기업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로보티즈는 계속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요? 네. 왜냐면은 올해 하반기 때부터 하긴 했지만은 내년 상반기 때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한 수천 대 양산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촉들어 보인다고 하게 되면 물론 지난번에 그 루머정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LG전자 밸류체인이 들어가게 된다면 로보티지가 우선적으로 보일 거고 요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뭐 실질적으로 감속기를 할지는 안 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은 네. 무엇보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조금 니즈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SK 스퀘어 얘기를 해왔었고 만약에 연말에 그 그러네요. 이용 SK 랑. 관련 이슈가 마무리된다라고 예. 하게 되면 이미 그 유일 로보틱스도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가 1순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긴 했는데 끝난 것 같지 않은 금요일장이라서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어디에 맥점 실어 보겠습니까? 보시겠어요? 일단은 이게 예전만큼의 버블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클 걸로 보이고 있고 어제 디램 가격이 16% 이상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오늘 반도체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어느 정도 주목도가 이제 큰 만큼 3분기 실적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충분히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끝나면 최대 빅 이벤트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가져봐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연휴 중간 이렇게 나와서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